네, 당신의 이유 있는 성공감을 응원합니다.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이만기입니다. 이은민입니다. 네, 우리 흔히들 어떤 일이 잘 풀리거나 잘 안 됐을 때 하는 말들이 운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운명의 운자가 운반한다, 또 움직인다. 이런 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수록 성공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에서는 긍정지수를 아주 마음껏 올려줄 그런 건강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72살의 나이에 미국 전자책을 출간하시고요. 언제나 청춘이시죠. 플라멩코와 사랑에 빠진 남자 김준형 선생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연세가 죄송합니다만은 어떻게 되십니까? 매 44년생이니까 72살이라고. 올해 72, 아우, 네. 정말 건강해 보이십니다. 근데 그 연세에 네. 정말 그 젊은이들도 하기 힘들다는 그런 미국 전자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근데 전자책이라는 게 우리 일반 책은 뭐 이해가 좀 됩니다만 전자책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이제 전자책은 종이책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우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손에 책을, 종이를 쥐고 보는 그런 책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아이패드나 그 속에 내장되어 있는 컨텐츠로서 들고 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네. 또 그 안에 되어 있는 내용대로 들을 수도 있고 오. 그래서 아주 새로운 어떤 책의 개념으로 지금 아마 젊은이들 사이에는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요. 네. 무엇보다도 간편한 데다가 우선 책을 컴퓨터나 이제 자기의 스마트폰에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그 단출한 어떤 이제 손에 쥐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은둔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될 그런 나이에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나서게 된 데는 제가 용기를 좀 낸 편이에요. 네. 무슨 이제 젊은이들에게 제가 체험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체험이 단순하게 자기만의 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인 돈으로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우울한 우리 젊은이 문학도들에게는 꼭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참 정말 대단하신 게 맞아요. 연세도 작은 연세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단순하게 영어를 아는 것 자체도 어렵단 참 말이에요. 힘이 드는데 그것을 책으로 이제 이렇게 내시는데 정말 그 다른 의미가 저는 또 있다고 생각이 네. 되고 그 책 내용이 이제 전자책 내용이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책 내용은 제가 네. 한 여행자로서 미국에서 친하게 됐던 플라멩코 댄서와의 오랜 기간의 이메일 교류 그 안에 다양한 이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내용을 소설화시켜서 소설화시켜서 그걸 속에 담았던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소설의 주인공이 곧 이제 나오는 한국인 남성이 선생님 본인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자전적 요소가 상당 부분이 이제 네. 자전적 요소도 있었죠. 그러면 그 실제 그 아는 쪽에 등장했던 그 여성 댄서와 네. 주고받았던 그 이메일이 예. 그대로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영문 소설책, 영문 책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이 아닌가 쓰기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제 전자 이메일로서 교신하게 된 내용 자체가 영어이기 때문에 네. 영어의 분량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말로 쓰기보다 오히려 영어로서 책으로 표현하기가 더 쉬운 편이었죠. 그럼 언제부터 이메일을 주고받으신 겁니까?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주고받고 또 단절됐다가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게 이 책의 전체적인 어떤 큰 테두리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이메일 주고받고 계십니까? 가끔씩 예, 이번에 책을 내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매우 많은 이제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윤곽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조립해서 일단 한번 보내봤죠. 그래가지고 시작됩니다. 2002년이면 우리 선생님께서 60살 정도이실 때부터 하신 거죠. 한 50 후반대 한 56, 7쯤. 근데 아까 이제 뭐 유학도 안 하시고 영어 예. 공부도 따로 이렇게 막 하신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주고받은 이메일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겠어요. 이번 전자책 절대적이에요. 출간에. 예, 절대적이에요. 네. 그럼 이메일을 처음에 딱 주고받기 시작한 계기가 뭐였는지 궁금해요. 그 계기는 제가 그 앞에 미국에 여행 갔을 때 플라멩코의 소리에 제가 매우 홀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서편제라는 영화에서 그 판소리 부분에 노래를 했던 부분에 처음 듣는 소리지만 가슴을 매우 뭉클하게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제 미국 포틀랜드에서 남성 플라멩코 가수의 소리에 우리 허스키하다는 말은 이제 스페인어로 아필라라고 하는데 네. 우리 판소리에도 굉장히 더 센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에 헛백발에서 홀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가지고 강한 인상을 받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플라멩코에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 여행 때는 스페인의 소리를 꼭 찾아야 되겠다라고 갔었죠.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그럼 가서 이제 댄서를 만나 보신 거고. 바로 만나지는 않고. 네. 그러면 어떻게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하신 건지. 처음에 이제 그 포틀랜드 다운타운에 이제 있으면서 한 2달 정도의 체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방을 하나 이제 구하게 되는데. 네. 여러분 아마 최근에 프로듀서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에서 두 PD 분이 서로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이제 룸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독일인 이제 유학생이 광고를 낸 이제 룸쉐어, 방을 나눕니다라는 광고를 이제 쪽지를 보고 들어가서 이 학생이었는데라고 이제 전혀 뭐 들어가려 상황도 안 했는데 이제 그 여학생 무슨 문제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가서 2달간 함께 지내고 있으면서 내가 플라멩코에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 여학생은 현재 그 당시에 플라멩코 댄서에게 플라멩코를 배우고 있던 즉 교습을 하고 있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저를 그분에게 소개를 시켜서 만나게 된 것이 제일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순이셨고 학생 그 하숙방에 들어가서 그 학생 나이가 몇이에요? 독일 젊은 이제 독일에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여기에 유학을 왔을 테니까 한 26, 7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근데 26살과 60살과의 한 방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시고 이러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 힘이 그 책이 아버님과 딸의 어떤 그런 마음이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아기자기한 이제 부분은 이 책 서두에 룸쉐어 방을 나눕니다라는 부분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 설명하기보다도 책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아기자기하지 않을까. 그 전자책 하려면 또 돈을 좀 내고 들어가야 되죠. 전자책이 이제 5불 99센트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렇게 비싸지. 여기서도 이제 영업을 하시고. 그래도 조금만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셔야지 또 저희가 호기심을 더 갖고. 저희는 찾아들어가기 좀 어려워가지고요. 영어로 확 잠깐만. 근데 이제 제가 그 방에 이제 함께 있으면서 제가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는 초로의 나이로 들어선 것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 하나를 이제 담요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거실은 있지만 거의 방 하나를 담요와 두터운 이제 천으로서 막은 상태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따로 잠을 자게 되니까 사실은 저쪽에서 이불 뒤척이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형편이었고요. 처음에는 제가 매우 어려웠죠. 왜냐하면은
그 여학생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난 준비가 돼,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것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을 노크를 해야 돼. 우선 자기는 방은 이제 방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나는 이제 알맞게 간이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에 전화가 올 경우에 특히 그 여학생한테는 전화가 많이 왔어. 특히 남학생한테. 네. 그 전화를 받으면은 또 거실에서 내가 이제 심부름 다 하는 편이죠. 전화가 오면은 그 여학생이 전해줘야 되는데 급한 김에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벼락 같은 이제 뭐 노크를 해야 된다든지라는 부분이 있다거나 뭐 그 다음에 어려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키가 저보다 훨씬 크고 아주 책임이 아주 좋은 제 상태였죠. 그러니까 나이 60에 가까운 나이에 그 여학생에게 조금은 덜 밉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 거기 있으면서도 슬리퍼를 신었어요. 키를 좀 알맞게 이제 같이 보이려고. 거기다가 이제 전혀 뭐 머리에 염색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 여학생이 밖에 학교로 가거나 했을 때 제가 염색을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조금 단정을 하고 있는. 왜 젊게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이쁘게 보이면 더 이제 친근해질 수 있을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아주 매우 친해가지고 플라멩코를 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실제로 이제 보여주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속에 이제 플라멩코에 대한 강의도 이제 해주기도 하고 플라멩코에 대한 이제 책도 이제 전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2개월 정도 아주 잘 지낸 편이죠.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그냥 내가 내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이제 친구한테 편지로 자세하게 이제 보내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니만 알지 우리 집 사람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냈던 게 그 계기였고. 그리고 그 여자분이 이제 나중에 자마이카로 이제 뭐 여행을 한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떠나서 독일로 돌아갔던 것을 기억하는데 네. 돌아가기 바로 전에 그 지금 내가 했던 그 이제 댄서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그러면은 그 책의 주인공은 네. 그 독일인이 소개시켜주고 네. 간 네. 그 예. 분이 바로 책에 예. 등장하는 플라멩고의 예. 그 주인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연이 그럼 오히려 잘 된 거네요,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이제 경우였는데 그 당시에 이 플라멩코 댄서는 그 그룹이 한 5명 그룹이 이제 기타리스트도 있고 이제 보컬 이제 소리하는 사람 그 칸타우르라고 하는 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춤꾼 남자 바이올라우라고 있고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하게 된 공연 날짜가 잡혀 있었던 게 한 달 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공연 연습을 하는 걸 내가 지켜보면서 제가 아치미스를 소개를 하게 된 거죠. 결정적으로 막 그분하고 내하고도 긴 이제 이어짐을 가지게 된 것은 아치미스라는 그 노래와 그 가사가 주는 그 아주 깊은 호소력이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걸 만만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럼. 13년 동안이나 네. 펜파를 하신 건데 네. 그 여자 주인공이 예쁘세요? 전통적인 플라멩코 댄서의 경우는 서양에게 매우 다가서기 어려울 만큼의 아주 특색이 있는 아주 그들만의 어떤 그 요소가 있는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매우 아름다웠어요. 네. 보기로 이제 쭉.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거 얼굴은 얼굴도 매우 예뻤습니까? 반할만한. 결국 완벽한 그분의 여자분이셨잖아요. 얼굴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우선 이제 사진을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그럼 아까 독일 그 여성처럼 26살 이런 20대 그 사람은 그때 30이 될까만 20대요? 예. 그분도 20대예요? 그때 플라멩코도? 29살 때였어요. 29살 때였고 지금은 뭐 이제 한 40살 조금 지났을까. 그 플라멩코라는 이제 그 주제를 두고 많은 이제 물음을 주고 던지고 하는 것이죠. 나는 플라멩코를 통해서 한국의 살풀이, 그 다음에 한국의 판소리를 얘기를 해주고 또 이분은 플라멩코와 더불어 미국의 재즈에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재즈와 판소리의 어떤
이제 어떤 유사성은 없을까? 혹은 이제 플라멩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흔히 관광용으로 보이는 플라멩코는 대부분 군무로서 이제 말이 이제 대중을 이제 즐겁해주는 요소이지만 실제로는 원래는 동무예요. 남자 플라멩코 혹은 여자 플라멩코 간에 동무로서 추는데 살풀이에도 우리가 동무의 형식이고 판소리의 경우도 대부분 혼자서 다 하는 그런 대사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의 판소리와 한국의 살풀이에 대해서 매우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 오고 싶어 했었죠. 근데 그 판소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판소리하고 그런 내용들의 살풀이 예. 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판소리와 살풀이는 좀 이렇게 애환이 있고 예. 한이 있고 예. 좀 뭐랄까 슬픔이 있는데 네. 그 라우라는 그분은 이제 플라밍고를 이렇게 하면서 춤이 좀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하던가요? 아마 이분이 발레를 처음에 했던 요소가 있었고 플라멩코로 이제 자기가 유학을 한 2년간 했다고 했을 때 그 플라멩코의 고장인 그 헤레스라고 하는 이제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그곳에 한 2년 정도 이제 플라멩코 선생한테 사설을 받고 와서 이제 그 포틀란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분의 경우도 아마도 플라멩코에 매혹될 만한 이제 내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고뇌가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멩코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가 그 라멘트라고 하는 부분, 탄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탄식. 네. 탄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집시들의 어떤 이제 그 원래 그 자기 삶에 대한 표현의 방법이 이제 플라멩코로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더 이어져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기로. 어쨌든 그분이 생각했던 플라멩코가 저한테 강렬하게 전해졌고 또 저 또한 그분에게 한국의 판소리나 한국의 살풀이, 한국의 아침이슬, 한국의 시 등이 그분에게 그네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미국의 세속적인 요소와는 좀 다른 특별한 어떤 영혼을 맑게 하는 어떤 흔적들이 우리 한국에서 아마 전해질 때, 저를 통해 전해질 때 아마 매우 많은 호감을 가지게 되고 한국을 이해하게 되고 마산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마산을요? 예. 그 아침미스를 이제 그 라우랑 예. 그분과 이제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된 예. 것 같고. 예. 근데 어떻게 그 아침미스를 전해지게 된 겁니까? 근데 그런 이제 점 자체가 사실은 제 어떤 성품 자체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매우 제가 도전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내가 어떤 굴레에 얽매이지 않는 탓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야, 그 한 달 후에 되어 있는 이제 공연에 이미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느냐라고 아직 하고 있는 중이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 한번 넣어보면 어떨래? 라는 이제 얘기를 아침이슬을? 예, 제가 네. 아침이슬을 노래를? 예, 아침이슬 노래를 이제 적극히 영어로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네. 그분에게 전해지고 또 가사도 알맞게 흥얼거리게 해주면서 급하게 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사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끼리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왔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그룹끼리 이제 회의를 했어요. 이거 어떤가라고 했을 때 그네들이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을 갖다가 새롭게 보일 수 있는 의미에서 우리 공연에 훨씬 더 플러스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로 번역한 걸 그네들은 또 스페인어로 번역해가지고 아침이슬을 무대에 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 제가 무대에서 아침이슬을 설명해 주는 시간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아침미스를 설명을 하실 적에 예. 노래는 직접 그러면 부르시고 그 아침미슬의 그 내용을 예. 어떻게 그럼 설명하신 거예요? 아침이슬 가사를 이미 이제 알게 되니까 네. 뭐 긴 밤 지새우고 아침이슬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네. 아침이슬처럼 네. 내 마음에 서름이 알라리 맺힐 때 이런 것을 영어로 제가 번역을 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제 제가 정성을 다해서 했으니까 지금은 또 다시 교정도 하고 수지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정성을 다해서 이제 내가 그네들 보여줬을 때 그네들이
춤에 어울리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공개했는데 그 당시에 그 포틀란드 신문에서는 Korean Song Steps the Spanish Fit Spanish Step이라고 그래요. 한국의 노래 스페인 스텝과 어울리더라는 제목으로 그 신문에 크게 이제 나가기도 해서 아침 이슬이 성공적으로 미국에게 알려지는 미국 중산층 특히 여성들에게 알려지는 어떤 계기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걸 모르고 있죠. 사실은. 네. 플라멩코와 이 아침 이슬이라는 곡이 아주 운명적으로 만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이걸 이제 시작으로 다시 책 출간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좀 전자출판을 해야겠다. 이런 뭐 펜팔이라든지 이메일 한 거를 이제 책에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갑자기 탁 드신 건지 궁금해요, 진짜. 그걸 이제 제가 그동안에 책을 쭉 써왔으니까 우리말로 한국어로 쭉 써와 책을 출판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책이란 출판을 했을 때 많은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출판사에서는 뭐 팔리지 않을 책을 공인이 돈 들여서 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작가가 자기가 돈을 내서 이제 출판할 경우가 들어있는데 제가 그 원고를 한번 영어로서 이제 출판해야 되겠다 싶은 요소는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 글들이니까 반이 그건 뭐 3분의 2가 영어로 이제 메일로 주고 받았던 내용들 그대로를 가지고 또 이제 제가 수필의 형식으로 다른 부분을 삽입하고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의 형태로 즉 소설화 형식으로 이미 이제 구조는 갖춰 놓고 있는 편이었죠. 그런데 출판을 하려고 하니 미국에서 어느 누가 나를 믿고 나를 알아주면서 출판을 하겠어요. 책으로 돈이 엄청나게 될 건데 그때 제가 전자출판이 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출판 이제 이북 이제 퍼블리싱 컴퍼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했던 부분에 돈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부터 너 혼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인스트럭션 내용대로 그것을 유도하는 대로 쭉 따라하는데 유도하는 대로 따라하는데 상당한 이제 영어에 대한 훈련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어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혼자서 쭉 다 해오는데 이제 단순하게 영어에 대한 지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지금 아직도 뭐 제 모바일 핸드폰은 지금 재래식인데 스마트폰도 내가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전혀 아닌데도 컴퓨터에 나오는 검색은 제가 끝없이 쭉 이제 훈련해 왔기 때문에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모르는 부분들은 제가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청년이건 뭐 누구이건 간에 한국인이건 아니건 그대로 물어가면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니까 쉽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어려움을 자기에게 도움을 청할 때 청년들은 쉽게 매우 때로는 보람 있게 도와줬습니다. 이제 연세가 작은 연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두 달 동안 미국 여행을 가셨어요. 그 전에 제가 여행을 많이 한 편이에요. 그 전에 많이 했는데 그 전에 갈 때는 제가 유럽 쪽으로 이렇게 쭉 다닐 때는 그때는 집에서 여행을 혼자 난 여행을 반드시 혼자 다니는 편이었는데 이제 뭐 일종의 요새 말하는 배낭 백팩 이제 트래블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혼자 나갈 때 집에서 절대 좋은 눈을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내가 내 논문은 영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원서를 직접 내 현지 찾아야 된다라는 명분 아래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쭉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 여행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어느 정도 영어가 익숙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다 이제 거쳐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전 생각에 겁을 어떤 상황이든지 겁을 내지 않았던 요소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비행 트랜스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비행 시간에 맞춘다든지 할 때는 저 일일이 이제 방송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스크린에서 이제 이제 여행 스케줄 봐야 되죠. 긴장할 틈 없죠. 그런데 불구하고 뭐 했는데 운 좋게 특별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운 좋게 여행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갔을 때 뉴욕에 내가 특별히 많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글을 사랑했던 글들의 등장 무대가 뉴욕이었으니까 특히 이제 오헬리 작품이라든지 혹은 그 워싱턴 어빙의 리반 윙켈의 작품 무대라든지 혹은 이제 그 등등 여러분들의 이제 작품들이 무대가 그쪽이었고 특히 마지막 입시에 대한 분위기도 그 뉴욕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뉴욕을 좋아했기 때문에 뉴욕을 내가 가면서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참 자유롭게 인생을 또 맞아. 즐기시고 사시는 분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남자 네. 입장에서는 참 한량이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또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연시에 집에 그 사모님도 계시고 막 이렇게 하실 건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쉽게 넘어가십니다. 우리 보통 집에 넘어가시네. 하루 일정도 가려면은 미리 이야기 다 해서 동의를 손을 구해서 왜 이렇게 하시는 아니, 동의를 구해야죠. 동의를 구해서 갔다 오겠노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너무 이렇게 뭐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예. 아마 그건 제가 이를테면 영어에 굿포 나싱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아무데도 사용됨이 덜하다라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어도 별로 쓸모가 없고 네. 없어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행한다고 해서 뭐 들어올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경비는 누가 다 대줘요? 경비는 이제 틈틈이 제가 또 마련하기도 하고 예. 어머니의 호주머니를 조금 털은 경우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여행할 때 아주 비행할 때 아주 어려운 비행이다. 이를테면 이제 갑작스럽게 인터넷 같은 데서 갑작스럽게 매물이라고 나와가지고 아주 값싸게 나오는 이제 여행 그 티켓이 있어요. 그 제가 러시아 그 시베리아 여행할 때도 이제 51만 원짜리 티켓을 가지고 모스크바까지 갔다가 거기서 쭉 이제 여행을 하게 됐었고 그 트랜스퍼해서 나갈 때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값싸다는 것 때문에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 여행 숙박을 할 경우에도 전 호텔이라는 개념이 없이 호스텔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유스 호스텔이라고 네.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면은 청년들이 즉 청년 처녀들이 이제 주로 이제 집단으로 모여 있는 그 안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흑백인, 뭐 일본인, 중국인, 그다음 베트남인, 그다음에 또 유럽인 다 모인 그 장소에 대부분 청년들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방을 여기 미리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쭉 해가지고 가서 다니기 때문에 그 방을 빌리는 게 아니라 침대를 빌리기 때문에 한 방 안에 침대가 이제 10개 혹은 12개가 위층, 아래층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제 하나 빌리는데 지금은 뉴욕 같은 데는 굉장히 비싸진 편인데 다 그 당시에는 6불, 7불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밤에 침대 하나에 그렇게 이제 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아침은 또 거기서 빵을 막 주고 가니까 빵 하나 먹고 예. 점심은 또 한 번 더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곳에는 가보지 않고 길에서 주로 이제 먹고 이렇게 해서 제가 뭐 먹고 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뭐 별로 관심을 안 쓴 채 그냥 내 마음에 홀린 부분을 찾아서만 쭉 길에 나갔는데 제일 처음에 여행할 때는 책에 홀려서 나갔고 두 번째의 경우는 춤에 홀려서 나갔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그런 편이었어요 지금까지 아주 운 좋게 이렇게. 사실 여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기를 마음 먹기도 힘들 뿐더러 뭐 그냥 휴식 의미에서 가는 건 몰라도 또 책이나 이렇게 춤에 홀려서 춤에. 나간다 이런 건 정말 좀 아니, 보통 네. 우리가 해외에 나간다 이러면은 맞아.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계획하고. 뭐 계획하고 뭐 얼마 들지 뭐 막 이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 선생님은 정말. 그냥 가고 인터넷 예약해서 침대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정말요? 네. 아니 방을 보통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렌트를 하는데 네. 침대 하나를 렌트한다는 소리는 하나 하면 이제 거기 많은 이제 각 나라 분들이 와서 하는 건데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딱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네. 순간적인 어떤 결단이라고 말하는 게 좋은데 참 네. 이것은 이제 청년들한테 이것은 뭐
전해주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나가가지고 한 하루, 난 처음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편쟁이, 술쟁이, 그다음에 건달, 그다음에 뭐 무직자들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딱 들어가가지고 고개를 한번 이제 밀고 들어가려다가 두려워가지고. 이 방을 이미 정했는데 어떡하나 하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난 그 속에서 이제 베트남이라고도 이제 친하면서 청소 일하는 것도 이제 배우고 하면서 그 사회에서 쭉 누비었는데 그렇게 한 것 자체를 어느 누구도 집에서는 특히 이해를 못 하죠. 왜 그렇게 하나. 그런데 저는 체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아마 있어서 청년기부터 글을 쓰기 위해서 나는 글을 써야 되겠는데 글을 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했을 때 여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참 영혼이 좀 자유롭다? 조금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럼 어릴 때부터 선생님 생각에는 영혼 좀 자유로웠습니다. 좀 그랬어요. 그건 이제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후였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지금 세대라고 다르게 우리 이제 MC께서도 좀 잘 낯선 이제 삶을 살한 게 아침 밥만 먹은 우리 전부 다 밖에 나가서 놀아. 동네 이제 타작마당이라든지 혹은 뭐 동네든지 그 애들끼리 모이는 곳이었어요. 나이 든 친구들 뭐 그래서 이제 그 구슬치기도 하기도 하고 뭐 딱지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한 10명 가량이 모이는 장소에 느닷없이 나타난 엿장수가 있었어요. 네. 엿장수가 이제 동네 나타나기 전에 벌써 모습을 보이기 전에 찰까닥 할 때 엿가락 소리 있잖아요. 이제 리아카 밀면서 네. 그 소리에 소리만 들리면 애들이 전부 다 참 흩어져요. 오. 집에 자기가 오늘 이제 바꿀 무슨 이제 재료가 있나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리 전선을 챙겨오는 놈, 그 다음에 뭐 자기 어머니 뭐 호주머니 뭐 뒤져서 오는 놈, 그 다음에 뭐 아버지의 무슨 뭐 담배를 훔쳐오는 오만 놈들이 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마당에 서면은 동네 애들이 그냥 그러니까 스타죠.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엿을 얼마나 줄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나도 이제 그 속에 이제 한 1인이 되죠. 물론 저는 이제 집에서니 뭐 전선줄 같은 거라는 거 잘 구리 같은 것을 잘 이제 미리미리 모아가지고 이제 갖다 와서 주는데 그 중에서도 엿을 우리가 이제 분질러 보면 구멍이 크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크게 나온 놈에게 좀 더 엿을 많이 주는 방법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날 때 딱 사라질 때 그 많은 그 꼬맹이들을 이제 뒤 몰고 가는데 그 표정이나 그 자세나 그 여유로움이 와 나도 커서 나는 엿장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마 내가 되고 싶어 한 제일 제 첫 모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말 특이한. 어릴 때부터 꿈도 희한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뭐 대통령 되겠다, 의사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엿장수 되겠다, 엿 그 몇 가루 먹고 싶어가지고. 좀 예? 너에게 이기고 싶다고 네. 해서 경쟁을 해본 일도 없고 네. 또 특별히 뭐 1등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그런 일 없어요. 그냥 항상 조금 3등 정도는 제 편이었어요. 참 어릴 때 남달랐는데 자 뜬금없이 이렇게 뭐 지금은 이제 뭐 전자책을 또 내시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좀 소설과 같이 이렇게 좀 예술을 하시는 거든 대학 다닐 때는 정치학과를 네. 나오셨어요. 네. 근데 뭐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계셨던 겁니까? 아마 없었던 것 같고 네. 그것은 아마 집의 분위기가 아버지가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 자연스럽게 제가 그것이 친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쉽게 그걸 선택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특별하게 뭐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아버님께서는 그럼 정치를 실제로 그때 당시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었을 것 같고 예. 국회의원이나 아니, 이제 그 당시에 지방자치제도가 있어가지고 네. 시의회에 참여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마산서 3.15 직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던 분을 선거 본부장을 하시면서 이제 당선되시게 했던 요소. 그리고 그것이 이제 3.15와 더불어 아버지도 정치적인 이제 삶도 끝이 나 있을 뿐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그 민중과의
민중의 편에 서지 못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반에 김용실이라는 3.15 열사 됐던 분이 우리 반에 있었고 또 제가 그 친구에 대한 깊은 어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데 대해서 깊은 이제 슬픔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당시 아버님 민중편이 아닌 다른 당은 그렇죠. 그러니 민주당에서 자유당으로 옮기게 된 것이 그 당시에는 국민중에 대한 어떤 배신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해서 우리 집도 그대로 다 아차했으면 다들 우리 가족들이 다 이제 죽음을 당할 뻔했었던 이제 아픈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정치사를 놓고 본다면은 3.15의 타켓이 바로 맞아요. 네. 민중편의 예. 자유당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찌 보면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부끄럽고 좀 민망하고 좀 이랬었겠습니다. 그런 제 어떤 머릿속에는 그것이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가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정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탄압을 받았던 입장이었다가 갑작스럽게 한 몇 달 사이에 이제 당을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에 아버지의 선택의 어떤 오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어려움을 제가 아버지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면서도 그것도 옳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옳지 못했음을 제가 김용실이라는 내 영혼을 좀 더 내가 끝없이 내 마음에 남겨둠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이제 용서를 빌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있었던 게 내 삶의 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3.15 그때 희생됐던 방금 말씀하신 예, 김용실이라는 분이 예. 선생님하고 잘 좀 이렇게 친분이 가까우신 분이에요? 한 반에 중학교 때 한 클래스에 고등학교 때도 같이 이제 한 반에 있어서 우리 예. 반의 급장이었었죠. 그 당시. 예. 그런 친한 친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희생이 되고 이러면은 아버지는 또 이제 민중편에 있다가 또 네. 자유당으로 그래 가셨고 그에 따라서 뭐 친구에 대한 어떤 그 죽음에 대한 희생에 대한 그런 게 남다르게 이렇게 좀 가슴에 와닿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제 그런 어떤 체험들이 제가 글 쓰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특별한 어떤 이제 경우로서 사회적인 어떤 빚을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를 병원에서 나를 낫게 해주신 아버지를,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서를 구함으로써 더 아버지도 나도 당당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계기가 이제 3.15 김용실 열사 추모 공연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게 제 삶에서 어떤 큰 이제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김용실 그 열사 그분하고 플라밍고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추모 공연할 때 대부분 살풀이 춤을 하거나 판소리만 할 거 아닙니까? 그 판소리와 살풀이하고 똑같은 훨씬 더 산소리보다도 그 슬픔이 깊은 플라멩코 라멘트라고 하는 탄식이라는 말을 나는 오히려 소개를 해줌으로써 이것을 훨씬 더 새롭게 그 깊이를 더 넓힐 수가 있겠다라는 가지고 있었고 또 제 생각에는 판소리의 부분 아직도 우리나라에만 알려져 있잖아요. 플라멩코를 통해서 나는 3.15의 정신을 세계화시키는데 판소리보다도 플라멩코가 훨씬 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투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면서도 거기에 깊은 어떤 공감을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계속해서 공연을 이어져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지 않고 있지만요. 그러면은 아버지 그 플라멩코 추모 공연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좀 속죄라고 할까 그런 것과 또 친구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은 좀 내려놓으셨나요? 제가 그런 점에서는 내 마음의 짐을 많이 내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마음의 빛을. 저는 아버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제 삶을 병원에서 나오게 되는 데는 어머니의 정성 어린 어떤
간병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있게 만드는 요소 여러 가지로 네. 병원에 오래 있게 만드는 병원에 들어가면 돈도 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네, 네. 거기다가 참원해 주신 거. 그다음에 대학에 끝없이 이제 그걸 하잖아요. 이제 휴학을 계속 해 나가야 돼. 그걸 갖다가 길리 대학까지 가서 이런 사정이다. 라면서 휴학을 계속 이어져 나가주셔가지고 지금 있게 되는 데는 결정적 역할을 하신 아버지예요.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저렇게 잘못된 사람으로만 비춰서는 안 되겠다. 내가 용서를 구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그렇지 뭐 아는 점 불가피하게 예. 그 정치적인 어떤 의리를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일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몸으로 보여주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는 만약 제가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제가 조금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조금은 내가 제 품에 안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어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판소리와 뭐 플라밍고 정확하게 제가 아직 뭐 얘는 사실은 뭐 안 됩니다만도 두 개의 문화가 좀 예술이 어우러지면 참 좋은 맞아요. 공연은 될 것 같아요. 네. 예. 짧게 제가 하나 부탁하면 판소리도 안달루시아 우리 플라멩코 안달루시아의 떠돌이 집시들이 고통받는 즉 압제받는 집시들이 만들어낸 곡이라면 판소리 자체도 우리 남도의 떠돌이 사물패들 떠돌이들이 처음에 그 기운이 됐잖아요. 또 판소리나 살풀이 자체도 동무 같으면은 플라멩코의 자체도 동무예요. 그리고 또 구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보가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매우 이제 공감이 이제 될 뿐만 아니라 플라멩코의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 어려움이 그 슬픔이 더 깊고 넓기 때문에 저는 판소리를 알릴 때에 플라멩코와 더불어 알리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 꿈을 계속 펼쳐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그렇다면은 건강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은 제가 이제 맡겨 두는 상태로 이제 그대로 자연에 순응할 뿐이고 플라멩코라고 할 때 제가 영어를 한마디 할게요. Flamenco is truly deep. 플라멩코는 진실로 깊다. Deeper than the ocean and the well of the world. 이 세상의 우물보다도 대양보다도 더 넓다. 깊고 넓다. 플라멩코 the deep song of the flamenco. 플라멩코 깊은 소리는 comes from 나온다. from the first sob and first sweep. 첫 흐느낌과 첫 입맞춤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이 플라멩코의 정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그 흐느낌 충분히 공감해요. 그 첫 입맞춤도 저는 공감하는 편이에요. 예. 지금까지 이제 그 쭉 72살 동안 이렇게 이제 인생을 쭉 이렇게 오시면서 과연 내가 내 인생은 좀 성공적이었다. 아니면 아직 좀 남아있다. 선생님 생각이 어떻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제 삶의 어떤 머릿속에 들어있는 용어, 단어들 중에 성공이라는 단어도 없고 또, 은퇴라는 단어도 없고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항상 그대로 남아있고 또 내일에 대한 어떤 생각은 끝없이 다음 글을 쓰는 어떤 구상으로 가득 차 있을 뿐 건강에 대한 특별한 어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글을 쓰기 위해서는 끝없이 산책해야 되고 끝없이 책을 읽어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끝없이 책을 읽는데 책을 읽으면서도 원서를 보면서 원서 중에서 그 러시아의 어떤 루사가라고 하는 책은 제가 본받기엔 문장의 흐름이 아주 강렬해서 그걸 맨날 이제 보면서 닮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래서 지금도 글구사항이 앞으로 2년 이후에 나오게 될 글구사항이 내 글의 중심이지 성공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없어요. 네, 정말 선생님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선생님이 또 여전히 빛나는 젊음 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또 그 무엇을 좋아하고 이런 열정을 가졌다는 것이 그 삶이 참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일로 살아간다면 삶 자체가 천국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것을 꼭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